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기 시작한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가 길고 한 해가 느리게 흘러갔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루는 짧아지고 계절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이 변화는 시계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앞날이 무한하다고 느낄 때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앞날이 유한하다고 느낄 때 시간은 빠르게 사라진다. 우리는 대부분 인생의 전반부를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간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운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을 위해 참으라는 말을 수없이 들으며 자란다. 그래서 지금의 감정과 욕망은 늘 뒤로 밀려난다. 책임은 그렇게 시작된다. 처음에는 가볍게 짊어졌던 책임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거워진다. 가족, 사회, 자식에 대한 책임이 겹겹이 쌓인다. 그 무게에 익숙해진 사람은 자신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아간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유 없이 피곤해진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지쳐있고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다. 이 피로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오랫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은 결과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나이 탓으로 돌린다. 이제 늙어서 그렇다고 말하며 체념한다. 하지만 실상은 나이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잘못된 방향으로 오래 걸어온 결과일 뿐이다. 예순이라는 나이는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인생이 끝나기 직전의 나이가 아니라 인생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가깝다. 이전까지는 달리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다산 정약용은 삶을 돌아보며 사람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가장 큰 원인은 자기 마음이라고 말했다. 외부 환경은 핑계일 뿐 진짜 족쇄는 생각 속에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조건을 달아왔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실패라는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그 두려움은 평생 우리를 몰아붙였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애썼고 부족해 보이지 않기 위해 버텼다. 그러는 동안 마음은 점점 굳어갔다. 기쁨보다 불안에 익숙해졌고 만족보다 비교에 익숙해졌다. 부모로 살아온 시간은 특히 그렇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될 때 부모 자신은 사라진다.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 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인생은 공백으로 남는다. 그리고 자식이 독립한 뒤 그 공백은 허무함으로 돌아온다. 많은 부모들이 그 시점에서 길을 잃는다.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동안 목표였던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순간이다. 인생은 역할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부모 이전의 한 사람이었고 직장인 이전의 하나의 존재였다. 그 사실을 되찾아야 한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고통이 사라진다고 말한다. 집착은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소유하려는 마음으로 변한다. 그 순간부터 괴로움이 시작된다. 자식도 명예도 과거의 성취도 결국은 흘러가는 것이다. 예순 이후의 삶은 덜 움켜쥐는 연습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숨을 쉴 수 있다. 공자는 예순이 되면 귀가 순해진다고 했다. 이는 남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필요 없는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만큼 자신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는 의미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감각을 믿어야 한다. 무엇이 편안한지 무엇이 불편한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억지로 맞추는 관계는 정리해도 된다. 인생의 후반부는 인간관계 역시 가벼워져야 한다. 숫자가 아니라 밀도가 중요해진다. 많은 사람보다 진짜 대화가 가능한 몇 사람이 더 소중해진다. 시간의 사용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앞으로는 시간을 쌓는 것이 아니라 쓰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한다. 미루는 습관은 인생 후반부에서 가장 위험하다. 나중이라는 말은 점점 공허해진다. 다산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해야 한다.
지금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지금 가야 한다. 지금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시작해야 한다. 완벽한 타이밍은 오지 않는다. 몸이 완전히 건강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정상이다. 장자는 사람마다 어울리는 자유의 공간이 다르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자연 속에서 자유를 느끼고 누군가는 혼자 있는 시간에서 자유를 느낀다. 중요한 것은 남의 자유를 따라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의 인생을 기준으로 살아왔다. 성공의 기준도 행복의 기준도 남이 정해준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 결과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되었다. 이제는 기준을 바꿔야 한다. 남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편안한 삶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 기준은 조용하고 소박해도 괜찮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덜 무거운 하루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인생의 후반부는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다. 이미 충분히 증명해왔다. 이제는 느끼는 시간이다. 바람을 느끼고 햇빛을 느끼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시간이다. 그동안 놓쳐왔던 감각들을 되찾는 시간이다. 60 이후의 삶은 느려져도 괜찮다. 느려진다는 것은 뒤처진다는 뜻이 아니라 더 잘 보고 더 깊이 느낀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수고했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도 된다. 남은 시간은 조금 덜 애쓰며 살아도 된다. 이제 인생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 차이를 깨닫는 순간 삶은 훨씬 가벼워진다.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하는 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내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이제는 버티지 않아도 되는 삶을 배워야 한다. 무조건 참고 견디는 삶은 강해 보일 수는 있어도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특히 남은 시간이 줄어들수록 삶은 점점 더 정직해진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억지로 해오던 일은 피로로 나타나고 마음에 없는 관계는 통증과 무기력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에는 몸의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아프다는 것은 멈추라는 말이고 지친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라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문제는 몸이 아니라 삶의 방식인 경우가 더 많다. 젊을 때의 속도와 방식으로 계속 살려고 하니 몸이 버티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는 삶의 리듬을 바꿔야 한다. 빠르게 처리하는 삶에서 천천히 음미하는 삶으로 옮겨가야 한다. 성과 중심의 삶에서 과정 중심의 삶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 변화는 포기가 아니라 성숙이다.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인생의 전반부에는 사람의 수가 중요해 보이지만 후반부에는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해진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하다. 굳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이유는 없다. 60 이후에도 인간관계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의 기준에 묶여 있다.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예전의 정 때문에 관계를 끌고 가려 한다. 하지만 관계도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이 맞다. 그 정리를 실패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인연에는 각자의 시간이 있다. 함께할 시간이 끝났다면 감사로 마무리하면 된다. 억지로 이어붙이는 관계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배움의 의미도 달라진다. 젊을 때의 배움이 경쟁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배움이어야 한다. 잘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 배우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급격히 늙는다. 나이는 배움의 조건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조금 서툴러도 괜찮고 조금 느려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배우는 과정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다. 꼭 남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결과물이 없어도 된다. 그 시간 자체가 이미 충분하다. 여행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젊을 때처럼 많은 곳을 빠르게 도는 여행이 아니라
한 곳에 머무는 여행이 더 잘 어울린다. 사진을 남기기보다 기억을 남기는 여행이 되어야 한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추억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천천히 더 깊이 경험해야 한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 많이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진다. 돈은 불안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불안 때문에 현재를 희생하는 삶은 결국 현재도 미래도 잃게 만든다. 이제는 조금 덜 불안해도 된다. 이미 충분히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인생의 후반부는 비교에서 벗어나는 연습이 필요하다. 남이 어떻게 사는지보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비교는 끝이 없고 만족은 비교가 사라질 때 시작된다. 행복은 커다란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감각에서 온다. 아침 공기의 온도, 점심의 맛의 질, 무렵의 빛 같은 것들이 삶을 채운다. 이런 감각에 다시 민감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는 인생의 후반부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대단한 것에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감사를 기록하는 습관은 삶의 시선을 바꾼다. 없음보다 있음을 보게 되고 불만보다 안정에 집중하게 된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크다. 외로움 역시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다. 외로움은 관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과 마주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외로움은 고독이 되고 고독은 깊이가 된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된다. 평생 타인의 요구에 맞춰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시간은 더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이다. 실수해도 괜찮고 후회가 있어도 괜찮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인생은 완벽해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돌아볼 가치가 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도 된다. 지금까지 충분히 애썼다고 말이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겠다고 말이다. 인생의 후반부는 줄어드는 시간이 아니라 깊어지는 시간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훨씬 단단해진다. 인생의 후반부가 깊어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선택의 용기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가 또렷해진다. 체력도 시간도 마음도 한정되어 있기에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것만 남겨야 한다. 무리한 약속을 줄이고 마음이 불편한 자리를 피하며 의무처럼 해오던 일들에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것이 지금의 나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일인지 아니면 과거의 관성으로 붙잡고 있는 일인지를 묻는 것이다. 예전에는 이런 질문을 쉽게 하지 못했다. 참아야 할 이유가 많았고 책임이라는 이름의 울타리가 삶을 단단히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더 이상 자신을 소외시키며 살아갈 이유는 없다. 인생의 후반부는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제대로 누리는 시간이다. 건강하게 보낸 하루, 편안한 관계, 조용한 저녁 같은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는 몸으로 알게 된다. 그래서 삶의 기준도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성과보다 컨디션이 중요해지고 평가보다 평온이 우선이 된다. 오늘 하루 무리하지는 않았는지, 마음이 너무 조급하지는 않았는지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준이 된다. 이 시기의 삶은 더 이상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사는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굳이 설득하려 들지 않아도 된다. 모두에게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 자신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말수가 줄어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변화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걸러낼 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만큼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성숙은 날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지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모든 것을 판단하려 들지 않고 모든 상황에 답을 내리려 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구나 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잘 견디는 힘이 아니라 잘 내려놓는 힘이다. 놓치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삶은 더 무거워진다. 이미 지나간 선택들에 대해 계속해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때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 선택들 또한 지금의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이제 와서 자신을 책망할 필요는 없다. 후회는 반성으로 충분하다. 그 이상은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된다. 인생의 후반부는 스스로를 벌주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삶이 단순해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풍요로워진다. 해야 할 일이 줄어들고 원하지 않는 욕심이 사라지면 감정이 숨 쉴 수 있는 여백이 생긴다. 그 여백 속에서 웃음이 돌아오고 호기심이 살아나며 작은 기쁨에도 다시 반응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잘 나이 들어간다는 것의 모습이다. 인생의 후반부는 젊음의 대체물이 아니다. 젊음을 흉내낼 필요도 없고 젊음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이유도 없다. 지금의 나이에는 지금의 나이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있다. 그 깊이는 속도를 늦출 때 보이고 비교를 멈출 때 느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솔직해질 때 가장 분명해진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된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리고 그 말에 어떤 미안함도 덧붙이지 않아도 된다. 인생의 후반부는 줄어드는 시간 위에서 자신을 더 정확히 알아가는 여정이다. 그 여정은 조용하지만 결코 초라하지 않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이 조금 더 편해졌다면, 마음이 조금 덜 조급해졌다면 이미 잘 가고 있는 것이다. 남은 시간은 완성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저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아내면 된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후반부는 종종 불안과 함께 찾아온다. 아무리 마음을 내려놓으려 해도 앞으로 남은 시간이 선명해질수록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고개를 든다. 이 불안은 잘못 살았다는 신호가 아니라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다. 젊을 때의 불안이 부족함에서 비롯되었다면 후반부의 불안은 잃음에서 비롯된다. 무언가를 더 얻지 못할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마저 사라질까 걱정하게 된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움츠러들기 쉽다. 하지만 이 시기의 불안은 밀어내야 할 감정이 아니다. 불안은 삶의 속도를 늦추라는 신호이자 방향을 점검하라는 메시지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바라볼 때 비로소 삶은 다시 정렬되기 시작한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용기의 형태도 달라진다.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보다 멈추는 용기가 더 필요해진다. 계속하던 일을 내려놓는 것, 익숙한 역할에서 물러나는 것 역시 큰 용기다. 그동안 맡아왔던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나면 공허함이 먼저 찾아온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들어올 공간이다. 비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새로 채워지지 않는다. 후반부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가 아니라 리듬이다. 무엇을 이루겠다는 계획보다 어떤 속도로 하루를 살아갈지가 더 중요해진다. 몸과 마음이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리듬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아침에 일어나 숨이 가쁘지 않은지, 하루를 시작하며 부담이 먼저 떠오르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 작은 감각들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인생의 후반부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시간이다. 이미 충분히 해냈고, 충분히 버텼으며, 충분히 책임을 다해왔다. 이제는 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타인의 인정보다 자신의 신뢰가 중요해지는 시기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다면 그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삶의 무게를 혼자서만 감당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다. 후반부의 삶에서는 잘 부탁할 줄 아는 능력도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습관은 오히려 삶을 좁게 만든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나누고 맡길 수 있는 것은 맡길 줄 알아야 한다. 삶은 점점 단순해지지만 관계는 더 진실해진다. 가벼운 안부 한마디, 부담 없는 만남, 말없이 함께 있는 시간이 큰 위로가 된다. 후반부의 사랑은 뜨겁지 않아도 된다. 자주 확인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고
침묵 속에서도 편안한 관계가 진짜다. 이 시기에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말투, 늘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시선은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 자신에게만큼은 조금 느슨해져도 된다. 오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날이라 해도 괜찮다. 그 하루를 무사히 통과했다면 이미 충분한 하루다. 인생의 후반부는 매일을 특별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평범한 날들이 쌓여 편안한 삶이 된다. 이제 삶은 더 이상 경쟁의 장이 아니다. 앞서갈 이유도 뒤처질 이유도 없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길을 걷는 시간이다.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극이 아니라 더 많은 여유다. 더 많은 계획이 아니라 더 많은 숨 쉴 공간이다. 인생의 후반부는 결국 이렇게 묻는 시간이다.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그 질문에 가끔이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고 따뜻해질 것이다. 그러나 나답게 산다는 말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기대와 사회의 기준 속에서 자신을 정의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막상 나답게 살라는 말 앞에 서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진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다. 직업을 바꾸거나 삶의 터전을 옮겨야만 가능한 일도 아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오늘 무엇을 할지보다 오늘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몸이 내키지 않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것, 마음이 상하는 대화를 억지로 이어가지 않는 것, 더 이상 의미 없는 비교를 멈추는 것이다.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서 삶의 중심이 조금씩 안쪽으로 이동한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신의 감각으로, 외부의 평가에서 내부의 기준으로 옮겨간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이 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밖을 향해 있던 에너지를 다시 자신에게로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뒷순위로 두고 살아왔다. 가족을 위해, 조직을 위해, 자식을 위해 자신을 밀어온 시간이 길수록 이 전환은 더 어색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어색하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삶은 점점 더 솔직해진다. 억지로 하던 일은 점점 더 버거워지고 마음에 없는 관계는 점점 더 피로를 남긴다. 예전에는 참을 수 있었던 것들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진다. 이 변화는 나약해졌다는 신호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삶이 정직해진 만큼 몸과 마음도 정직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자신을 단련하기보다 자신을 보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무작정 강해지려고 애쓰기보다 덜 상처받는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버티는 삶에서 벗어나 회복 가능한 삶으로 옮겨가야 한다. 후반부의 삶에서 회복은 가장 중요한 가치다.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하루, 쉽게 무너지지 않는 리듬, 다시 웃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삶의 구조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 하루 일정이 과도하게 빽빽하지 않은지, 관계 속에서 늘 긴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쉼 없이 자신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특히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일수록 이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늘 더 잘해야 한다고, 아직 부족하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여온 사람일수록 후반부의 삶은 쉽게 소진된다. 이제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도 된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해냈다고. 이제는 조금 느슨해져도 괜찮다고. 인생의 후반부는 성취의 기록이 아니라 감각의 회복이다. 숫자로 남는 결과보다 몸으로 느껴지는 하루가 중요해진다. 오늘 잠은 잘 잤는지, 식사는 편안했는지, 마음은 조금 가벼웠는지가 삶의 기준이 된다. 이 기준은 겉으로 보기에는 소소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 소소함을 지킬 수 있는 삶은 결코 작지 않다. 오히려 가장 단단한 삶에 가깝다. 후반부의 삶은 외형적으로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관계도 줄고 활동 범위도 좁아지고 욕심도 사라진다. 하지만 내면은 오히려 넓어진다. 생각은 깊어지고 감정은 정제되며 삶을 바라보는 시야는 더 멀어진다. 예전에는 눈앞의 문제에 매달렸다면
이제는 흐름을 본다. 당장의 손해와 이익보다 삶 전체의 균형을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후반부의 삶에서는 급한 판단이 줄어든다.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조금 미뤄두는 여유가 생긴다. 모든 것에 즉각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여유는 경험에서 온다. 수없이 선택하고 후회하고 다시 선택해온 시간들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후반부의 침착함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 시기에 중요한 또 하나의 변화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다. 젊을 때는 죽음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후반부에는 삶의 배경처럼 서서히 가까워진다. 이 인식은 두려움을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을 또렷하게 만든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루의 밀도가 달라진다.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던 시간이 아까워지고 의미 없는 갈등에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진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에는 용서의 기준도 달라진다. 모든 것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마음을 쓰고 싶지 않아서 내려놓게 된다. 미워하는 감정조차 에너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택이다.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한 정리다. 후반부의 삶에서 중요한 질문은 점점 단순해진다. 이 선택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이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하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을수록 삶은 단순해지고 명확해진다. 그리고 그 명확함은 삶의 안정으로 이어진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큰 성공보다 흔들리지 않는 하루가 더 가치 있다. 예측 가능한 일상, 무너지지 않는 리듬, 감당 가능한 감정의 폭이 삶을 지탱한다. 이 안정 위에서 비로소 진짜 자유가 가능해진다.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 남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다. 자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에 책임질 수 있는 상태다. 후반부의 자유는 그래서 가볍지만 얕지 않다. 이제 삶은 점점 더 본질에 가까워진다.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중요해진다. 얼마나 바쁜가 보다 얼마나 충만한가가 기준이 된다. 인생의 후반부는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삶을 정돈하는 시간이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중요한 것을 분명히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때로 외로움을 동반한다. 관계가 줄어들고 역할이 사라지면서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외로움은 실패의 징표가 아니다. 오히려 자신과 다시 연결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신의 목소리가 더 또렷해진다. 그동안 들리지 않던 감정과 욕망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낸다.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후반부 삶의 핵심이다. 이제는 남이 대신 말해주지 않는다. 스스로 듣고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그 선택이 항상 옳을 필요는 없다. 다만 자신에게 정직하면 된다. 후반부의 삶은 완벽함보다 진실함을 요구한다. 이제 인생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니다. 점수를 매길 필요도 결과를 비교할 필요도 없다. 살아있다는 감각 자체가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는 조용하지만 깊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하다. 느리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더 적게 흔들리고 더 많이 느끼며 조금 더 나를 아끼는 시간이어도 된다. 그것이 인생의 후반부가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큰 선물이다.